일상 속에서 읽을 수 있는 IT의 모든 것, IT 트렌드를 읽는 시간 일상 IT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서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이야기들, 전동 킥보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2년 만에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년 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전에는 2017년도만 하더라도요, 전기 자전거가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8년도부터 스로틀 방식이 아닌, 스로틀은 땡기면 나갈 수 있는 오토바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파스 방식이 적용되기 시작했죠. 파스 방식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밟을 때마다 전기가 들어가는 형식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행이 가능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저도 몇 년 전부터 운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끔씩 보게 되면 자전거가 저보다 빠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25km 이상으로 달리게 되면 이게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더군다나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거는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현행 법상 여러분들께서 달릴 수 있는 곳은 도로를 달리셔야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자동차랑 같이 달리셔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합법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달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위험성은 배가 되죠. 인도를 달리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지만 약간 눈치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넘기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만 드디어 통과가 된 거죠. 관련된 것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면은요. 자, 우선 내용을 보면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킬로미터는 25km per hour 이하로 달려야만 돼요.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게가 중요한데 무게가 30kg를 넘어서는 안 돼요.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저희가 기암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엄청 크고 엄청 뚱뚱해 보이고 거의 오토바이에 준하는 걸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큰 녀석은 안 된다. 작은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무면허로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자, 무면허라고 하는 거 원동기 면허가 원래는 있었어야 됐습니다. 여기 더해서 원동기 면허가 없다? 운전면허가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가질 수 없는 미성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타면 안 되는 거였었죠. 그런데 꽤 많이 타잖아요. 다 불법이었던 거였었죠. 면허가 없어도 된다. 이게 좀 좋은 점이기 때문에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유 전동 킥보드 타시려면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 실행하고 난 다음에 찍어야 됩니다. 찍어야지만 우리 운전면허증을 전송해야지만 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앱을 사용하는 게 조금 더 간편해졌다는 게 되겠죠. 물론 아직도 만 13세 미만 어린 친구들은 안 됩니다. 이거는 뭐 앞으로 전동 킥보드가 달리게 되면 사고도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한 가지의 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었느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예전에 자전거가 통행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입니다. 자전거만 달려야 돼요. 그런데 개정으로 인해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또 생각해 보는 게 저희가 흔히 전동 킥보드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동 킥보드를 타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앉아서 타는 것들도 있습니다. 혹은 나인본 미니와 같은 형태들도 있어요. 나인본 미니? 예, 그냥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이로스코프 기능이 있어서 편하게 타는 걸 이야기를 하죠. 무릎 사이에 끼는 거 이야기합니다. 두 발로 갈 수 있는 것들. 혹은 원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그럼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바로 시행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사를 접하고 난 다음에 내일부터 당장 자전거 도로를 달려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이 공표된 다음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걸 녹화하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2020년도 말 정도에는 적용이 된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기간에는 약간의 좀 그 뭐랄까요? 법으로도 확실하게 잡아도 되지만 잡지 않는 기간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심은 하셔야겠죠. 제재 대상이니까 그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거고 이렇게 개정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강남만 가보셔도 알겠지만 저는 7색깔 무지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많은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있어요. 현재만 해도 여기에 뛰어든 회사가 11개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대수가 17,000대 이상이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많은 거죠. 근데 하나가 더 있죠. 저처럼 개인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결과들이 나온 걸 보게 되면요. 한 9만 대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면 10만 대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10만 대가 있으니 이미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달릴 수 있게 해주자. 이거 하나 더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법규적인 내용들을 제재도 하고 정비도 하고 보완할 필요도 있다 라면서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아무 데나 다 가도 되겠네. 국토 종주가 가능하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자전거 도로 일부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운행하는 측에 따라서 이거는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 구간 통행 금지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거 뭐 차차 바뀔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그러시는 일은 없겠지만 술을 드시고 난 다음에 만약에 전동킥보드를 운행을 했다. 걸리게 되면은요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범칙금이 부과가 돼요. 그리고 만 13세 이상이라는 것들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전동킥보드를 만드는 곳들, 판매하는 곳들, 알톤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삼천리 자전거와 같은 곳들의 주가가 16% 이상씩 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있는 곳들, 서비스하는 곳들, 여기도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생각할 부분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질병 때문에 저희가 지금 팬데믹이지 않습니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공유 전동 킥보드가 라임이라는 곳인데 국내에도 얼마 전에 들어왔었죠. 자, 전 세계 30개국, 120개 도시, 12만 대 이상의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4월 말에 전체 직원의 13% 정도를 해고했습니다. 엄청 많겠구나. 그렇진 않아요. 원래 인원이 적긴 했었으니까 8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3월부터는 이미 미국 내 21개 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20개국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좋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공유킥보드 업체 전체가 수익이 안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안 타요. 공유경제 폭탄이 떨어졌다. 이거 소프트뱅크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이런 회사들이 여러분들 공유 전동킥보드에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비용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회사들은 계속해서 버텨나가면서 지역 밀착형의 경제에 대한 것들,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들, 이게 좀 쌓이고 나서 그럼 여기에 탐내는 업체들이 생기겠죠? 지속적으로 금액이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요. 그래서 나중엔 엑시트를 하거나 상장을 하거나 혹은 절대적인 강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과반수 이상을 갖고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수익화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완전히 적자는 아니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기간이 좀 필요해요. 이제야 법이 바뀌기 시작했다. 공유전동 킥보드를 사람들이 더 많이 쓰기 시작했다. 이용률이 올라간다. 이걸 버텨낼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이슈가 좀 빨리 끝나야지만, 이 팬데믹이 끝나야지만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같이 우려를 보고 있는 것들이죠. 자, 물론 단거리의 경우에는요 밀폐형 버스를 타는 것보다도 공유 킥보드를 타고 가는 게 훨씬 편리하기도 하고 안정성이 있어도 괜찮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좋은 점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들, 국내 업체들은요 저마다 라이딩 문화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작년부터 조금씩 진행이 됐는데 조금 더 많이 펼칠 것 같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좀 탑승할 수 있는 것들, 공유 전동 킥보드 아무거나 또 탔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한마디로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 법규에 대한 것들이나 운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것들, 에티켓에 대한 것들을 받듯이 그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동 킥보드하고 보행자가 사고가 나는 경우나 전 정말 그런 위험한 경우 많이 보는데 일반 도로를 무턱대고 달리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헬멧을 안 쓰고요. 그러다가 자동차랑 박아버리게 되면 이거 치명사잖아요. 실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각심을 먼저 불러일으켜야 하지만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두 번째, 헬멧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뭐 다른 얘기할 때도 한번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헬멧을 강제적으로 쓰게 만들어야 된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도 접이식 헬멧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좀 불편해서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다면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은 스페인이라고 하는 전동 킥보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놨더라 그렇게. 그래서 반드시 이 헬멧이 있는 케이스를 열어야지만 그래야지 공유킥보드에 시동이 걸 수 있게 만들었다 라고도 나옵니다. 그걸 도입하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헬멧을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 될 겁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남이 썼던 헬멧을 쓰기 싫다도 좀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전거를 대여할 때라든지 아니면 롤러블레이드를 탈 때라든지 그때도 빌리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름에 좀 땀 냄새나고 축축한 거 쓰고 싶은 사람들은 없거든요. 관리에 대한 문제, 위생에 대한 문제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쪽을 더 신경 써야겠죠.
네, 위생상 오히려 이게 더 낫다라고 하는 안전에 대한 것들, 향균, 살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해야지만 이번 이슈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거 사라지지 않거든요. 건강에 대한 것들, 감염에 대한 위험성들, 이 부분을 해결할 필요가 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헬멧이나 일회용 장치를 넣는다라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동 킥보드 제조사들의 판매사들의 움직임도 꽤 바빠질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주목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공유 킥보드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내구성에 대한 것들하고 경량하고요. 가성비에 대한 이슈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 가벼워야겠죠. 튼튼해야 됩니다. 들고 다니기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유 전동 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 다 예전엔 대중교통이랑 연결해서 했거든요. 개인이 사용하는 전동 킥보드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서 이동 구간에서 내려놓고 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강남을 가거나 강북을 갈 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유 전동 킥보드가 너무 많거든요. 그걸 타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 포인트를 판매사들은 두면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럼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느냐? 첫 번째는 주말 공원 레저용입니다. 예, 공원에 이제는 곳곳에 공유 전동 킥보드 비치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집에서부터 편하게 살아. 당신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제조사 판매사들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원에 자전거를 타고 가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가 돼야겠죠. 피크닉용인 겁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같이 뜰 수 있는 카트 같은 것들을 놓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좀 강조해야겠죠. 두 번째, 주말 라이딩용으로도 홍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라이딩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전동 킥보드로 더 빠르고 편안하게 갈 곳이 얼마나 많으냐. 예, 그런 장비의 미래를 좀 보여줘야겠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곳곳에 충전할 수 있는 곳들이 필요할 겁니다. 충전기에 대한 것들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도 많이 활성화되어져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소사이어티, 커뮤니티 이런 것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할 필요들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출 쪽 대신에 전출 쪽에 대한 변화 캠페인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민을 하고 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 사실 이게 건강 문제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합니다만 불편한 거는 밖에다가 메어놓는 것들, 너무 비싼 자전거 같은 경우에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건 돈 아니거든요. 예,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동 킥보드는 가볍다, 오랫동안 달릴 수 있다, 땀이 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언제든지 접이식으로다가 사무실 한쪽에다가 세워놓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캠페인들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장담하건대 예전에 전기자전거 나왔을 때도요. 유명 연예인 분께서 전기자전거들을 타고서 샤랄라면서 달리는 모습들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 반드시 한 달 안에 저는 보게 될 거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네요. 네, 이런 이슈였습니다. 이번에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된 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공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었어요. 이미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플랫폼을 탈 수 있는 것들, 이 모빌리티를 탈 수 있는 시장은 만들어져 있었고 그동안에 행사 같은 것도 많았었는데 달릴 수 있는 지역이 한정된다는 건 약간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이제 한 번 더 접목되었으면 하는 점은 금액에 대한 것들도 있어요. 지금 금액에 대한 것들까지 한 번 더 이야기 드리자고 한다면 청소년들이 탈 수 있게 됐다 그랬었죠. 요금제가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체크카드하고 연동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현대카드에서 넷플릭스를 저희가 볼 때 그럴 때에는 비용을 할인해 주는 카드들도 나오잖아요. 모빌리티 이용에 대한 카드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다양한 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걸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안전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탈 때 모두가 불편해지면 안 되겠죠.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공유 전동 킥보드도 많아지고 개인이 소유한 킥보드도 많아지게 되어졌을 경우에는 도시 미관에 대한 우려와 걱정도 항상 나옵니다. 물론 지난 몇 년 동안에 많은 공유 킥보드 업체들은요. 편의점에다가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둔다라든지 그렇게 연계하고 제휴하는 것들이 많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다 버려지게 될 겁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전동 킥보드를 도입했었던 굉장히 좋은 사례들도 있었죠. 네, 그에 관련된 것들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번 주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IT에 대한 내용들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내용들, 개인화된 것들,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열릴 것 같다. 관련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반드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괜찮으셨으면요, 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괜찮은 이슈들, 재밌는 이슈들 찾아가지고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IT였습니다.